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박입니다. 아, 수박 요새 굉장히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죠. 저도 수박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박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많아요. 수박 화채, 뭐 수박 빙수, 그 다음에 수박 주스, 그 다음 놀랍게도 수박 스테이크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맛있다고는 하는데 먹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맛있대요. 이걸 따라하신 유튜버들이 많았는데 맛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수박 관련된 음식들을 다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투썸플레이스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수박 주스를 하나 시켰어요. 놀랍게도 수박 주스가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하나는 레귤러, 보통 사이즈가 있고 맥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큰 사이즈거든요. 가장 큰 사이즈인데 이제 맥스 사이즈인데 이거 가격이 얼마냐? 제가 동대문에 가서 이제 먹었거든요. 먹었더니 8,000원. 맥스 가격 하나가. 수박 주스 하나에 8,000원이에요. 8,000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이게 맞나? 왜냐면 공산품 쿠팡에 있는 수박 가격 500ml 정도에 이제 100mg당 175원이니까 한 개에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물론 공산품이고 투썸플레이스에서 파는 수박 주스는 이제 생과일 주스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깍둑석이 된 수박도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공산품 수박이고 이런 생과일 주스 수박이 훨씬 맛있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와중에 쿠팡을 검색해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수박 하나에 9,000원이에요 물론 못난이 수박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박입니다. 아니 수박 하나에 9,000원인데 주스 하나에 8,000원? 띠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수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박을 이제 4,000년 전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파라오의 그림인데 여기 이렇게 확대하면 쭉 확대하면 여기에 수박으로 추정되는 어떤,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앞구리하고 쳐다봐도 수박으로 추정되는 그런 과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물론 이때 수박은 지금 저희가 먹는 수박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7세기 수박입니다. 17세기. 17세기 유럽에 있던 이제 수박 그림인데, 17세기 하면 이제 1600 몇 년도죠. 그 당시에 있던 수박인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수박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지금 저희가 먹는 수박은 많은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맛있게 만든 수박이고, 태초의 수박은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먹던 수박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선시대 때도 수박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수박은 고려시대 때 몽골을 통해 처음 들어왔고, 근데 이제 처음 들어와서 있긴 했는데 기술로는 재배하기 까다롭다. 그래서 세종 때는 수박 한 통에 쌀 5말을 이제 받기들 지덕이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수박 때문에 곤장을 맞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면 세조 때 이야기인데, 단종에게 수박을 주려고 한 신하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조가 화가 난 거죠. 아니 수박을 왜 네 맘대로 줘? 수박 비싼 건데. 그래서 그 신하 2명을 잡아갖고 100대의 곤장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이제 세조께서 친히 신하들에게 수박을 나눠줬다. 어떤 수박? 먹던 수박을 신하들에게 친히 나눠줘서 신하들이 기뻐했다 하는 그런 내용조차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도 먹었는데, 수박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수박, 그 다음에 흑피 수박이라고 검은색인 수박. 근데 이거 안에는 빨간색이에요. 안에는 빨간색이고, 그냥 노란 수박도 있는데, 이게 수박이 안에가 노란색인 게 있고 겉에가 노란색인 게 있어요. 그래서 겉에는 초록색인데, 겉에는 이렇게 초록색인데 안에는 만 노란색인 것도 있고, 그냥 껍질만 노란색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도 노란색이고 껍질도 노란색인 거 둘 다 있고, 심지어 미니 수박도 있습니다. 이제 애플 수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마치 배나 사과처럼 채칼로 썰어갖고 그냥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사과처럼 먹는 그런 조그마한 수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박 같은 거 저 다 먹어봤는데 특별히 더 맛있다라고 느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빨간 수박이랑 맛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 다 먹어봤는데 맛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씨 없는 수박. 물론 어감이 좋지는 않는데 씨 없는 수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아예 완전히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 씨를 한 곳에다 모아갖고 발라먹기 쉽게 품종 개량을 하는 그런 수박도 있다고 하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초창기 수박입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건 아니고 100년, 10,000년 전 바나나랑 현대 바나나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먹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과일들은 품종 개량을 거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GMO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GMO가 뭐냐면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유전자를 재조합해갖고 인간이 좀 더 좋은 맛을 느끼게 그런 걸 과일을 만든 건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과일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과일의 유전자를 재조합해갖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유해성이 없냐라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저희가 먹는 지금의 현대의 대부분의 과일들은 이미 품종 개량을 거쳤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죠. 생수에 뭐 우리가 모르게 미세먼지나 아니면 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수를 안 사 먹지 않잖아요. 왜냐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설사 유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늦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GMO 식품을 고를 때는, 수입을 할 때는 안정성이 이제 검증이 된 것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법적으로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떤 수박이 맛있냐를 고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꼭지인데, 꼭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뭐 시든 꼭지가 있고 뭐 이렇게 뭐 튼실한 꼭지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 오히려 이런 튼실한 꼭지는 수박에 있는 영양분을 꼭지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박의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든 꼭지가 수박의 당분을 빼앗지 못해서 오히려 수박이 더 달게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뉴스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요새는 아예 그냥 이 꼭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이 투입된대요. 그래갖고 그걸 아끼기 위해서 그냥 아예 간편하게 그냥 꼭지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수박을 고를 때는 꼭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볼 것은 무게입니다. 네, 같은 크기당,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크기일 경우에 훨씬 더 무거운 수박을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거울수록 안에 있는 과육이 꽉 차게 들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인 경우에 더 무게가 큰 수박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 같은 데 살 때 퉁퉁 두드려 보잖아요. 퉁퉁 그쵸? 두드려 봤을 때 안에가 꽉 차 있을 때 나는 소리가 퉁퉁 통통 이거고, 안에가 덜 익었을 때 나는 수박이 약간 이제 텅 빈 것 같은 소리, 깡깡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을 퉁퉁 두드려 봐서 안에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든다 하면 그걸 사면 되는 거고요. 배꼽 크기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수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숫꽃이 나는 수박이 있고 암꽃이 나는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의 꽃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암꽃이 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박이에요. 지금 이게 나중에 커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왼쪽이 숫꽃, 오른쪽이 암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갖고 암꽃이 나는 수박이 훨씬 더 달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박 배꼽을 딱 보면 크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배꼽이 작은 경우가 있고 배꼽이 큰 경우가 있으면, 배꼽이 작은 경우가 더 이제 단 수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배꼽이 작은 경우가 암꽃이 나는 경우고, 이 배꼽이 큰 경우가 숫꽃이 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암꽃이 나는 경우가 수박이 더 단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이 꼭지가 크다는 것은, 배꼽 크기가 크다는 것은 이 겉에 있는 줄기 있죠. 줄기나 꽃 쪽으로 많은 영양소가 갔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배꼽이 크다는 것은 꽃이 크거나 아니면 겉에 있는 줄기가 엄청 억세게 자랐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수박에 가야 될 영양분이 줄기나 꽃 쪽으로 가서 더 잘 자란 경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꼽이 작은 거, 보통 이제 1cm 내외 그 정도를 추천하시더라고요. 1cm보다 더 작은 수박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꼽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당도가 높은 수박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일단 색깔과 줄무늬 두께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색깔 가끔 보면 이렇게 노란색인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없는데 가끔 수박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참외처럼. 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수박이 땅에 있으면 이런 데 있죠. 땅에 묻힌 부분. 이 묻힌 부분이 햇볕을 못 받아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란색인 부분은 햇볕을 잘 못 받아서
덜 자란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충분히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이 좀 적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떠나서 당분이 적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검은 줄무늬 있잖아요. 이 검은 줄무늬가 두껍고 이제 선명할수록 더 좋은 수박이다. 더 당분이 많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검은 줄무늬에는 과육의 당분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루테인과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검은 줄무늬가 많은 수박이 당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검은 줄무늬는 수박의 과육을 더 붉게 만드는 성분의 함량도 높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 수박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박이 햇빛을 더 잘 받고 더 잘 자란 수박일수록 겉에가 진한 초록색이고 겉에가 진한 검정색이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수박을 먹으면 이게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티에 나왔던 사진인데 수박을 샀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이게 수박인지 아보카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게 여기가 부분이 안 달고 여기 부분이 달잖아요. 그 이유 또한 수박이 잘 자란 부분은 빨간색을 띠게 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진한 거예요. 그래서 수박의 빨간색 부분이 흰색 부분보다 더 단 이유는 잘 자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수박에서 암꽃이 난 경우와 숫꽃이 난 경우가 있는데, 암꽃이 난 경우가 더 맛있는 수박이라 말씀드렸죠. 왼쪽이 암꽃이 난 수박입니다. 보통 이런 수박이 암꽃이 난 경우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암꽃에서 나는 수박이 배꼽이 더 작고 더 답니다. 그리고 숫꽃이 약간 이런 길쭉한 수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박에서 숫꽃이 나는 경우 암꽃이 나는 수박보다는 좀 더 맛이 떨어진다. 당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그럼 반드시 이러냐? 그쵸? 반드시 길쭉한 수박이 둥그런 수박보다 더 맛이 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수박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길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베개 수박이라고 냉장고에 잘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만든 이런 경우가 있지만 베개 수박이라고 적혀있지 않는다면 이런 보통의 이런 둥근 암꽃 수박이 더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맛있는 원리는 자랄 때 이 둥근 모양의 애들이 더 당분이 잘 골고루 전달된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딘 달고 어딘 안 달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숫꽃은. 자, 그 다음에 하얀 가루가 있는데 가끔 수박을 봤을 때 겉에가 이렇게 하얗게 뭔가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게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이렇게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당분이에요. 당분. 당분이 워낙 많아서 수박 겉껍질을 뚫고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수박만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건 아니고 포도 같은 애들도 이런 게 다 설탕이거든요. 당분이에요. 당분. 설탕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당분이고, 과일에 당분이 삐져나온 거고, 그 다음에 꽃감도 이렇게 말려놓으면 겉에 이제 하얗게 묻어나오는 게 당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두 같은 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같은 거 고를 때 겉에 하얀 가루가 많이 묻어나올수록 더 단 수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박을 봤을 때 상처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상처가 나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은 수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가 뭐 아저씨가 떨어뜨렸나, 수박 아저씨가 뭐 배달하다가 뭐 상처가 난 건가라고 하는데, 이 상처를 내는 주 요인이 바로 이 꿀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 꿀벌이 이제 수박꽃에 있는 꿀을 먹고 또 다른 수박꽃으로 가요. 그러면서 얘가 자연 수정을 시켜주는 애예요. 수박에. 그래서 일부러 농가에서는 이 수박밭 같은데 일부러 꿀벌 같은 걸 풀어놓는데요. 알아서 번식 좀 시키라고, 꿀벌 보고. 그럼 꿀벌이 수박꿀 먹고 갔다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박 겉에 이제 약간 당분 같은 게 묻어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꿀벌이 수박의 꽃만 먹는 게 아니라 수박 껍질에서도 약간 좀 있다 갑니다. 그럼 꿀벌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상처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 수박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꿀벌이 인정한 달콤한 수박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수박은 단 수박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전에 꿀벌 자체가 이 수박은 매우 단 수박입니다 라는 걸 인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박 같은 게 이런 상처가 있으면 굉장히 단 수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이 아프면 뭘까요, 여러분? 수박이 아프면 뭘까요?
아재 개그가 아니고 실제로 수박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모자이크 병.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합성한 게 아니고 실제로 수박이 모자이크라는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병이라는 게 있대요. 물론 이런 수박을 인간이 먹는다고 해서 뭐 생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물론 근데 이제 약간의 설사, 약간의 두통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설탕이 이렇게 그래서 수박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부터 썩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마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흡사 악마의 열매 원피스에 나오는 악마의 열매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수박이 아프면 수박이 모자이크 병에 걸리면 악마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초능력을 얻고 싶으면 이걸 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 바이러스 걸린 수박을 먹으면 어떤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태초의 수박 있잖아요. 태초의 수박 아주 17세기 수박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박도 당시에 모자이크 병에 걸린 수박이 아니냐 하는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걸 과일 같은 거를 잘 관리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수박도 약간 병에 걸린 수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박의 성분입니다. 이제 수박 겉껍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먹고 버리는데 이 수박 겉껍질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인데 고혈압과 혈관 질환의 완화 효과를 보이는 시트툴린 이게 흰색 껍질 부위에 가장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꼭 드셔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과 혈관 질환의 완화를 위해서 굳이 수박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과 혈관 질환에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바로 설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박의 성분을 보면 이제 100g 당인데 물론 수박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높아졌을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옛날 자료거든요. 근데 지금 수박은 훨씬 더 계속 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더 달 것 같은데 일단 수분이 90% 이상입니다. 성분 중에. 그다음 당류가 5g, 6g 이거 그다음 비타민 A, 그다음 C, 칼륨, 칼슘 이렇게 있는데 놀랍게도 콜라 100g에 약 당류가 10g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100g당 콜라 절반의 당이 들어 있어요. 물론 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당은 아닙니다. 콜라에 들어가는 당은 완벽하게 그냥 단순 당이고 그러니까 몸에 흡수가 훨씬 잘 되는 당이고 액상과당 제일 안 좋은 액상과당이고 그 다음에 수박의 당은 이제 포도당 그 다음 과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좀 천천히 흡수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좀 덜 해로운 당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그램 양 무게로만 보면 콜라 절반 이상의 당이 들어갑니다. 수박에. 그래서 수박을 드실 때 이런 점을 좀 조심하면서 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